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수선한 전국 속에 요즘 경제 얘기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전쟁 선포로 인해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여파에 철강 산업 비중이 큰 포항의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실물 경제에까지 미칠 후폭풍에 걱정이 큽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지역 경제 현안들, 지역을 중심으로 챙겨보시죠. 김진홍 경북매일신문 경제 에디터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경북매일신문 경제 에디터로 맹활약 중이신데 특히 요즘의 경제 소식 전반을 좀 다루는 게 쉽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라는 게 사실 경제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정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이제 국내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은 정치는 정치대로 놀아라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경제는 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외국에 워낙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어렵죠. 또 그리고 이 뉴스라는 거가 뭐 언론도 그렇지만은 신문에서는 지면으로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식이 조금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또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속만 상한 거죠. 네. 좀 그런 면에서 좀 힘듭니다. 데이터를 보셔야 되니까. 자, 포항은 누가 뭐래도 철강 산업이 일으킨 도시고 또 그로 인한 부침이 좀 심한 곳인데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자, 이런 조치의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정계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하고 나서 이제 재미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요때 요 관세 가지고 건드리면 전 세계 누구든 벌벌 떨고 세계적으로 수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비 국가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들어온 것 가지고 딜을 하면은 상당한 이득을 받고 그 재미를 잊지 못한 거죠. 마약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그것 가지고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뭐라 그럴까 국가 전략이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카운터파트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으로 또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은 중국과의 어떤 헤게모니 전쟁을 할 때 가장 손대기 쉽고 가장 논리적으로 그나마 뭐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전쟁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일 손대기 쉬운 게 무역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관세를 매기는 거는 자기네들 뭐 나라가 위태로우면 안보다 그래가지고 또 안보랑 엮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손쉽게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이고 또 미국 국민들 특히 미국의 철강 업계가 뭐 이번엔 공동 성명 내가지고 절대 이번에는 봐주지 마라. 그 옛날에는 뭐 쿼터제로 가고 약간 일부 예조치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동맹국이든 뭐든 뭐 이제 뭐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매긴다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성명서도 내고 이러니까 압력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종합적으로 이제 트럼프 입맛에는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역 보복 전쟁이 이게 보복 관세가 시작되면 사실 미국 경제계에서는 인플레이션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 지금 당장 뭐 달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뭐라 오픈런까지 에그플레이션, 생기고 그런 거가 생기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 뭐 일본에서도 똑같이 그런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대외적으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사소한 거고 어차피 그 사람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큰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미국의 관세 조치 이게 폭탄급으로 여겨지는데 그 전에 뭐 글로벌 철강 경기 위축에다가 특히 이제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가 거듭된 악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 왜 이렇게 타격이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는 그냥 인구가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율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되려 그러면 최소한 인구 1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없는 자원을
원재료부터 들여와서 가공해서 그렇죠. 수출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좀 그런 벌이를 해야지만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네. 그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 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산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산품 중에서 이왕이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그 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발목을 찾게 되는데 지금 세상에 나오는 공산품 중에 철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철강 제품 자체에 25% 매기는 건 둘째치고 이번에는 또 아예 그 좀 4월달 정도까지 자기네들 조사하겠지만은 철강이 들어간 별개의 제품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엌용 가구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 키친이면은 거기에 뭐 물받이부터 해가지고 다 철강 스테인리스 스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 가치를 놓고 보고 그 중에서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입하는 가격이 100원이면 그 시스템 키친 가격이 이건 가구란 말이에요. 네. 주방 용도고. 네. 그런데 그 가격이 100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 원가가 들어간 게 철강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이 60%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걸 철강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철강 업체들만 그냥 눈 껌뻑껌뻑하고 왜 하나 이런 게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철강을 소재로 넣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또 나가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고 봐야죠. 네. 결국 이런 여파가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는 뭐 해일처럼 이렇게 좀 덮칠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우리 포항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포항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철강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말 그대로 앞장서서 끌고 온 그 1등 공신이 또 포스코고 그런 철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국 전체가 그냥 하나의 철강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는 그냥 샘물만 만들어라. 그리고 뭐 어디 뭐 부천에서는 뭐 부품 만들고 대구에서는 뭐 기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분산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뭐 어디서든 뭐 철강 그 독점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진에서도 나오고 광양에서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쇳물을 이용하나 가지고 다이렉트로 철강 강제 뭐 형강이든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수출이 이제 줄어들게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고용도 줄고 그러면 고용이 줄면은 지역 소비가 또 지갑이 낮아지고 이게 뭐 줄줄이 사탕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최근에 직접 쓰신 기사 중에 포항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철강 도시가 아니고 제철 도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의미가 그렇게 봐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 그 포항 속에 이제 그 제철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선박 회사가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자동차 회사가 있다든지 이랬으면은 충격이 우선은 자동차가 먼저 받잖아요. 당장. 그러면 거기서 조금 흡수하고 그다음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방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방에서 후방으로 가다가 제일 끝에 있는 후방이 제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그 전위부대가 우리 포항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그래서 말은 철강 그러면 아이언 앤 스틸인데 아이언이 90%라 그러면 이제 스틸은 한 10%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거기에 플러스 메탈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지금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다가 지금 엎친데 덮쳐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를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광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무연탄도 수입해야 되고 유연탄도 수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스크랩도 수입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게 환율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 경제 입장에서는 일단 파는 가격은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니까 내가 100원짜리로 팔 거를 200원으로 매겨가지고 되면은 저쪽에서 비싸다고 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이 좀 더 안 돼. 근데 만들라고 하는 원재료는 또 평상시 똑같이 100톤을 수입을 해도
그 1,000원 환율일 적에는 그냥 뭐 100만 원인데 그대로지만 예, 부담이 이게 더 환율이 늘어난다는 확 거죠. 올라가니까 50%가 그냥 더 늘어나는 거죠.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위아래로 다 지금 치고 있는 채산성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전면적인 보복 조치 나서면서 무역 전쟁이 좀 본격화할 중인데, 자, 이 시점에서 뭐 우리의 대처, 한국의 대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좋으면은 사실은 지난 그 딱 그렇게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일본 총리도 날라가고 뭐 저쪽 그 뭐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서로 예. 그냥 말로 막 싸우고 있지만은 이제 뭐 인도 총리도 벌써 날라갔고 이렇게 수장들이 먼저 가가지고 이제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야 솔직히 네 이거 관세 말고 정말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 그런 그러니까요.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네. 그냥 밑에서는 아우성치고 그렇다고 정부 부처에서 뭘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만들어도 책임지고 오케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최근 경북매일신문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대구 경북의 수출 구조를 좀 재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말은 재편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수입선 다변화, 수출선 다변화 이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느 한 나라에 이렇게 종속이 많이 돼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는 일본의 종속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본산 원재료 가다가 조립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조금 많이 분산을 했는데 네. 분산했지만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어요. 그게 이제 뭐 편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 내 이제 산업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물류 비용 면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뭐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하는 게 가장 비용은 적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싼 비용만 가지고 과연 수출선 수입선을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하고 장기적인 계약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되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호주에서 그 원자료 사오고 이러는 부분은 호주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민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은데 수출 제품을 지금 팔고 있는 데가 중국 쪽에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그거는 최소한 뭐 구조를 개편하는 거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시 지역으로 좀 돌아왔어요. 철강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뭐 앞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실제 지표로도 좀 이게 좀 표출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이 줄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도 줄고 그러면 생산도 줄고 수출도 드는데 공장을 사람만 버글버글해. 그럼 사람 잘라야죠. 자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고용이 조금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그 수출도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1월, 2월 다 감소했고 계속 감소세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출이 근데 2월 달 포항 흑자를 무역 흑자거든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흑자 났구나 뭐 이러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불황형이죠, 불황형. 예, 불황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제조해가지고 만들어 파는 데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수출도 같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거 차액으로 먹는 건데 지금 당장 올 상반기 하반기에 이 정도 팔려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은 원자재를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하는 것보다 미래를 예측한 이 지역 기업들이 생각한 원자재 소비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흑자가 난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사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취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포항에 지금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큰 고용 그리고 또 가장 안정적이면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유통업체나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거가 사실은 철강공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철강공단에서도 지금 벌써 휴폐업 업체가 뭐 5개 올해 들어와가지고 네. 야 이거는 장난 아니죠. 그렇죠. 한 업체는 아예 이제 공단에서 잠시 이렇게 휴업한 게 아니고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업체들은 뭐 이제 수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번 네. 기회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고용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이게 포항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하고 느낀 게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조사해 봤을 적에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네. 2015년 전에 네. 해가지고 막 그 이제 큰 기업이 적자도 많이 나고 그랬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고용을 뭐 한다 그러면서 포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떠났잖아요. 그렇죠. 동부제강이나 인천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막. 예,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위기거든 철강. 그래서 철강에 지금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국내 공장 재조정 아니면 국내 자체적인 자율적인 구조조정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구조조정 그러면 막 자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공장을 어떻게 하면 물류 비용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할 거냐. 재배치하는 거죠. 재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때 한번 그런 재배치가 일어났고 요번에 현대제철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재배치의 일환인 거고 그런데 이제 철강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그 설문을 했더니 애정하면 우리는 안 자른다. 그래서 다 대단하다. 역시 이게 여기 사람들이 그 좀 강철도시라 그런지 그 마인드가 틀리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정말 안 좋아지고 있구나. 어려워진 거다. 그렇게 이제 반대로 해석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게 이제 부동산에도 직접적인 이게 경제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산이 안 되고 뭐 고용이 줄고 그럼 고용이 줄 만큼 여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난 떠나야죠. 그럼 떠나고 나니까 있던 집 아이고 귀찮다. 빨리 팔 거야.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빨리 처분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죠.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네요. 예. 방금 이제 현대제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좀 뭐 정리하는 분위기고 네. 또 희망퇴직 이런 후폭풍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실 현대제철이 포항 철강공단에서 거의 뭐 그냥 원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다 포스코만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현대제철도 지역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그럼요. 있고 고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기업의 경영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끌고 가고 상생을 생각하고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1,200명 중에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현대제철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네. 적어도 한 4,500명 정도가 만일 자체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거나 다른 데서 옮긴다 그랬으면 나름대로 이제 조금 한숨 나가지고 이렇게 재배치해서 조금은 위기를 탈출하려고 생각을 했을 건데 듣기로는 하여튼 100명도 안 되는 거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단칼에 뭐 너는 뭐 파이어 이렇게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공장 생산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적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인력을 끌어안으면서 가려 그러면 상당히 뭐 노사 모두 힘들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자, 결국 이제 이게 걱정되는 게 이런 현대제철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지 꼭 요즘 같이 이런 시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되게 호경지라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뭐 지금 명일만 산단 쪽에서도 뭐 시끌시끌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에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해가지고 회사랑 뭐 어떻게든 뭐 협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그나마 많이 이제 격려해주고 뭐 어쨌거나 우리들 포항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 전사들이니까 뭐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 박수로 쳐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매년 큰 차이는 없지만 최근 또 포항 상위 조사에서도 포항 기업 절반이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결국 일거리가 없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에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라 그럴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안 좋아서 사람을 자르고는 싶은데 예, 자르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사람들은 납두고 그러면 그 이제 아까 말씀했지 가동률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남아도는데 마침 조정을 그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원래대로라 그러면 미래를 보면은 그 퇴직하는 만큼 새로 신규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훈련하고 그럴 돈도 없고 인건비도 부담이 되니까 아예 이제 자연 감소는 그대로 놔두고 올해는 뽑지 말자. 뭐 이제 이렇게 뭐 그것도 50%니까. 예. 네. 어떻게든 뭐 지금 우리 철강 중심으로 포항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정 또 철강 산업 지원 특별법 이런 제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물론 지금 필요하면 좋죠. 있으면. 그렇죠. 네. 일단은 뭐든지 위기가 생기면은 이 앞에 말씀하신 철강 그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정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 20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연관 효과가 파급 효과가 어느 산업이 가장 그 파워풀한가 그거를 봐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서 순서라고 보면 철강은 1순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후방 산업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가장 많은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부문,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 그 전기 전자라 부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선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가지고 바로 외국의 그 무역 전쟁이라 그러나 그 전쟁통에 나가는 소총수들 산업부터 먼저 보호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호가 되면 후방으로 갈수록 나중에 철강도 자연스럽게 보호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가 조금씩 변하지만 그 변할 때마다 그리고 파인 튜닝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인은 항상 있었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그럴 때 미리 이 사람도 요즘 어려우면 어떤 부분이 어렵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그걸 대응해 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이거는 옛날에 뭐 어디서 봤죠? 뭐 철강이 국력인가? 제철이 국력인가? 제철 보국? 제철 보국. 보국하고는 조금 약간 타임트가 틀리지만은 어쨌거나 국가의 근본을 이제 철강에 보고 있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쌀이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철강 산업은 지켜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데 굳이 이거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야지만 지원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굳이 얘기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죠? 저 멀쩡히 지금 정치가 안정적이고 있으면 그래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그러면 포항 쪽에 특별자금 한 3조 원 투입해 가지고 살려 뭐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은 왜 포항만 특별법 만들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포항에 뿐만이 아니고 철강 산업이니까 이 담당되는 그 도시는 포항, 광양, 당진, 인천 뭐 이 정도 국한되니까. 예, 그 도시들의 철강을 지켜야지만 나라의 모든 산업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취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선제라는 말보단 후속 대응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합니다. 자, 나오신 김에 뭐 철강 얘기를 했지만 지금 포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아닙니까? 2차 전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차 전지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이거 감탄하고 있는 게 그 2차 전지 산업에 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하고 철강하고는 이게 무게감이 틀리니까 이제 좀 발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2차 배터리 그 산업 전시회도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나온 전략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여기 포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그것도 그냥 선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서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벌써 그냥 뭐 그런 전략이 진작에 뭐 있었겠지만은 딱 캐즘 해가지고 좀 별로 이렇게 요즘 상황이 안 좋구나 싶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 해외 동남아시아하고 막 연대해가지고 이제 그런 R&D 기술 개발하고 또 이제 생산하는 거를 좀 생태계를 또 조성하려고 하는 데서 상당히 감탄을 했고 또 저희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신규 사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못 써먹어요. 산업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스코 피처엠은 그걸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방식이 독일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더라고요. 독일의 그 미넨 공과대학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미넨 공과대학 교수로 가거나 거기에 이제 지도 저기가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로 학생들을 실무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그 현장 실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공장 저기 공장 댕기다 보면은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저는 똑똑한데 그러면서 이제 미리 침발라 놓고 네.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기 공장 저기 공장 실습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나랑 뭔가 코드가 맞네. 이런 것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딱 돼가지고 졸업하면서 바로 입사하면 회사 분위기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네네네.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현장에서 연구 바로 개발이 투입될 수 있고, 되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래서 당장 뭐 위기가 오면은 일단 사람을 자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이 사람들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그나마 미래를 보고 인재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상당히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포항 흥해공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게 인력을 양성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게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또 한동대, 포항대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대학들도 참여를 하고 또 기업들도 참여하고 이게 지산학연이 예. 같이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건 네. 참 보기 좋은 것 같은. 예. 결국은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공업계통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게 그렇죠, 가져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상고 나오면은 맞아요. 은행으로 가고 네. 공고 나오면은 뭐 이제 기계 관련된 거로 갔는데 그런 것이 학벌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다들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서 현장 교수들이 수십 년 명성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가 항상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운 학생들을 이제 취업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훈련비를 기업이 다 부담해 왔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좀 이게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견고하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당장 지금은 좀 위기지만 예. 어차피 또 위기를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오늘 그 지역 경제 얘기 좀 했었는데요. 어차피 철강의 주력인 지역 산업 구조 더 견고해지기 위한 해법들도 뭐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좀 살펴봐 오신 분으로서 뭐 물론 정치적 안정과 정부 차원의 어떤 정밀한 대책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지역 사회가 좀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 조언 한번 해주시죠.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너무 큰데 눈을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늘 주장하던 바가 철강 산업이면 우리가 철강 도시지만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클러스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럼 클러스터라는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소재부터 중간재 그리고 이제 뭐 자본재, 최종재까지가 같은 지역 내에서 다 생산이 되도록 흐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방 연관 효과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항시에 뭐 영일만 산단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뭐 거의 다 이제 그 뭐 많이 차긴 했지만 굳이 그거 아니라도 빈 땅들은 뭐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장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나이는 뭐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1인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뭐 막말로 뭐 철공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부터라도 이렇게 조금씩 유치해가지고 금형이나 뭐 사출이나 예. 뭐 이제 뭐 열체를 한다든지 포장을 하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한동대나 뭐 포항 공대에서 뭔가 창업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이제 제철로 만든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럼 포항에서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설계할 사람이 없고 또 해왔는데 그러면 시제품을 만들려면 물론 3D 프린팅도 있지만은 그 시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금형을 짜야 되는데 금형은 대구 가거나 가야 되고. 또 저쪽 부천에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기운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최소한 그런 생태계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뭐 크게 아니라 조그만한 거라도 뭐 정부 못하면 스마트 공장처럼 건물 져가지고 거기다가 다 몰아넣으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일부터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하면
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주방용 칼부터 주방 뭐 맞습니다. 냄비 예. 이런 거가 예. 여기서 만들어지면 뭐 자체 샘물도 소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수출 상품도 새로 발굴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지역 내에 그런 어떤 체인들이 다 형성되어 있으면 좋다. 네. 예.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자,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 주요 경제 현안들 챙겨봤는데요. 어려울수록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정유세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